오늘은 한자편 파트 9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독학으로 일본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한일부부가 한자의 모양을 세분화한 후에 스토리텔링을 이용함으로써 일본 한자를 최대한 쉽고 효율적으로 해설해드리고 있어요. 독학으로 공부하는 대부분의 분들께서 한자기가 너무나 힘들거나 한자 때문에 골치를 앓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 보시게 되면 한자 공부 앞으로는 실패할 일은 없으실 테니까 마지막까지 꼭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번 파트에서는 주검시가 쓰이고 있는 24개의 한자를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이 주검시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해드렸고, 또한 개별 한자에 대해서도 8개를 이미 소개해드렸어요. 따라서 이 영상이 오늘 처음이신 분께서는 이전 영상을 함께 시청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한자 공부가 가능하실 거예요. 그럼 오늘은 새롭게 4개의 한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의 주인공인 4개의 한자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모든 한자들 속에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듯이 사람이나 몸을 의미하는 한자인 주검시가 쓰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세요. 그럼 이러한 특징을 참고하면서 오늘의 첫 번째 한자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한자의 모양부터 볼게요. 이 한자는 모양을 세분해보면 위쪽에는 주검시가 와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를지가 더해져 있어요. 참고로 이를지의 생김새를 보면 이 윗부분은 관역을 닮았고, 그리고 아랫부분은 활을 닮지 않나요? 따라서 이를지라는 한자는 관역으로 활이 이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한자 암기에 도움이 되니까 함께 메모해 보도록 하세요. 그럼 이번에는 스토리텔링 가볼게요. 지금 누군가의 몸이 보이고 있죠? 사실은 하루 종일 바깥에서 바쁘게 일을 하다가 늦은 시간이 돼서야 집에 이르게 된 장면이에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바깥에서 돌아와서 몸이 최종적으로 이르는 곳이 어디인가요? 정답은 집이죠. 따라서 이 한자는 집옥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집옥에 대한 일본어 발음을 원어민 발음으로 확인해 볼게요. 먼저 뜻으로는 로 있고 한편 음으로는 로 각각 발음해줘요. 그럼 먼저 대표적인 음도거의를 소개해 볼게요. 옥상, 옥상이 되고 다음에는 건물 밖을 의미하는 옥외가 되고 다음에는 가옥이라는 어휘가 돼요. 그럼 다음에는 대표적인 훈독어휘도 소개해 볼게요. 혼야, 책방, 즉 서점이 되고 다음에는 하나야, 꽃가게, 즉 꽃집이 되고 다음에는 nomi야, 술가게, 즉 술집이 되는데 이와 같이 훈독어휘로 쓰이는 경우에는 가게집을 의미하는 어휘가 된다는 점을 메모해 주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일본어 예문도 한 가지 소개해 볼게요. 居酒屋は日本の飲み屋の一つだ。居酒屋は日本の飲み屋の一つだ。 선술집은 일본의 술집 중에 한 가지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집옥에 대해서는 마치는 것을 하고 그럼 다음 한자를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자의 모양부터 볼게요. 이 한자는 모양을 세분화해 보면 윗부분에는 주검시가 와 있고 아랫부분에는 이하이가 와 있어요. 근데 이 아랫부분은 생김새가 마치 가타카나의
희랑 닮지 않나요? 따라서 이 부분은 한자를 쉽고 효율적으로 암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히히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스토리텔링을 이용해서 한자를 쉽고 효율적으로 암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떤 남자의 몸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속이 좀 불편한 건지 히 해대면서 방구를 뀌게 되고 있네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몸에서 히 해대면서 뭘 하고 있나요? 정답은 방귀를 뀌고 있죠. 따라서 이 한자는 방귀비라는 한자가 됩니다. 이번에는 방귀비에 대한 일본어 발음 확인해 볼게요. 먼저 뜻으로는 へ、へ、 라고 짧게 발음해주고 한편 음으로는 발음이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일본어를 공부하는 관점에서는 우리말의 음독은 과감히 잊어버려도 좋겠어요. 자, 그럼 훈독어휘를 먼저 소개해 볼게요. へ、へ、 이게 바로 방귀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에는 へりくつ、へりくつ、 상당히 고급 레벨의 어휘가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것을 주장하는 억지나 생떼라는 어휘가 돼요. 그럼 다음에는 이 해라는 어휘를 가지고 일본어 예문도 한 가지 만들어 볼게요. へのことを日本語ではおならとも言う。へのことを日本語ではおならとも言う。 방귀를 일본어로는 오나라라고 한다라는 문장이 되는데 이와 같이 일상회화에서는 오나라라는 표현을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니까 이 점도 함께 메모해 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방귀비에 대해서는 마치는 것을 하고 그럼 다음 한자를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자의 모양을 세분화해 보면 윗부분에는 주검시가 와 있고 가운데 부분에는 사람의 두 손을 의미하는 양손공이 와 있고 그리고 아랫부분에는 이하이가 와 있어요. 근데 이 아랫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옷의와 생김새가 닮았죠? 따라서 이 아랫부분은 한자를 쉽고 효율적으로 암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옷의가 조금 변형된 형태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스토리텔링 가볼게요. 지금 누군가가 옷을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옷 사이즈가 몸에 맞는지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서 양손으로 옷을 펼쳐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몸에 옷 사이즈가 맞는지 어떤지 하고 양손으로 뭐 하고 있나요? 옷을 펼쳐보고 있죠? 따라서 이 한자는 펼전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펼전에 대한 일본어 발음을 확인해 볼게요. 먼저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てん、てん、 이라고 발음해줘요. 그럼 먼저 대표적인 음독어휘를 소개해 볼게요. 展示、展示、 전시회를 열다 할 때의 전시가 되고 다음에는 展開、展開、 이야기가 전개되다 할 때의 전개가 되고 다음은 発展、発展、 발전도상국 할 때의 발전이라는 어휘가 돼요. 그럼 이번에는 이 핫땡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일본어 예문도 한 가지 만들어 볼게요. 韓国は発展途上国ではなく先進国だ。韓国は発展途上国ではなく先進国だ。 한국은 발전도상국이 아니라 선진국이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펼전에 대해서는 마치는 것을 하고 그럼 오늘의 마지막 한자를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자의 모양을 보면 윗부분에는 주검시가 와 있고 아랫부분에는
성격이 너무나도 순진한 양양이 와 있고, 그리고 왼쪽 부분에는 쉬엄쉬엄 갈착이 와 있어요. 참고로 쉬엄쉬엄 갈착이 생소하신 분께서는 한자편 파트 5에서 자세히 해설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전 영상을 함께 참고해보세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몸은 크지만 마음씨는 양처럼 순한 여친을 안고 있는 남친 보이시죠? 근데 아무리 순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안고 길을 걸어가면 발걸음이 더디어지게 되죠. 자, 그럼 질문입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양처럼 순하더라도 사람을 안고 길을 가면 발걸음이 어떻게 되나요? 발걸음이 더디게 되죠. 따라서 이 한자는 더딜지 또는 늦을지라는 한자가 됩니다. 이 한자는 뜻으로는 遅い、遅い、 또는 遅れる、遅れる、 라고 있고 한편 음으로는 ち、ち、 로 짧게 발음해줘요. 그럼 대표적인 음동어휘부터 소개해 볼게요. 遅刻、遅刻、 지각이 되고 다음에는 遅延、遅延、 비행기 출발이 지연되고 있다 할 때의 지연이라는 어휘가 돼요. 그럼 다음에는 훈동 예문으로 가볼게요. 遅い時間にすみませんが、遅い時間にすみませんが、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만 이라는 문장이 되고 예문 하나만 더 보면 遅れてごめんなさい、遅れてごめんなさい、 늦어서 죄송합니다 라는 문장이 되는데 오소이와 오꾸레루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서 다양한 예문과 함께 뉘앙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해설을 해드리고 있어요. 혹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께서는 유튜브에 개요란에 링크를 남겨드렸으니까 블로그에 가셔서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한자편 파트 9의 세 번째 시간을 함께 해봤는데 어떻게 일본 한자 공부에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간단하게 오늘 소개해드린 한자에 대해서 내용 정리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한자는 바깥에서 돌아와서 몸이 최종적으로 이르는 곳이 집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집옥이 되었고 뜻으로는 야, 야, 음으로는 옥구, 옥구로 각각 발음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 한자는 누군가가 몸에서 히 해대면서 방귀를 뀌고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방귀비가 되었고 뜻으로만 해로 짧게 발음한다고 설명드렸어요. 세 번째 한자는 몸에 옷 사이즈가 맞는지 보려고 양손으로 펼친다고 했었죠. 그래서 펼전이 되었고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탱으로 읽는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자는 아무리 양처럼 순해도 몸에 사람을 안고 가게 되면 발걸음이 더디어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더딜지, 늦을지가 되었고 뜻으로는 오소이 또는 오쿠레루 한편 음으로는 찌로 각각 읽는다고 설명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한자편 파트 9의 세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일본어 공부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영상이 오늘 처음이신 분께서는 한자편 파트 1부터 파트 8까지 함께 시청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한자 공부가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それじゃ、またね。